미국은 CNN, 한국은 CNN 21, 21. 5월 21일 날 오후쯤에 시민들이 무장을 하게 됐어요. 그 시민들이 무장하고 이제 피해자들이 많이 생기니까 그때 5월 22일 날 분수대 앞에서 시위를 할 때 이걸 수습을 학생들이 하자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시민수습대책위원회라는 것이 최한영 씨, 장유동 씨 이런 분들이 주도한 정시채 부지사 이런 분들이 시민수습대책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수습안을 가지고 분수대 앞에서 시민들한테 보고대회가 있었어요. 거기서 이제 제가 뛰어 올라가가지고 이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어떻게 수습 갖고 되겠느냐 끝까지 싸우자 그래가지고 거기서 내가 마이크를 뺏어서 거기서 시위를 주도한 겁니다. 거기서 그래가지고 거기서 어떻게 결론이 났냐 학생들이 이제 수습에 나서자 시민들을 우리가 믿을 수 없다 그래가지고 그때 예술회관 자리가 있었어요. 문예예술회관 그쪽으로 학생들은 그쪽으로 모이라고 했어요. 근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공수부대들이 학생들을 전부 다 체포해 간다고 해서 학생들이 거의 피했었어요. 그래서 학생들을 그쪽으로 모이라 한 200명이 모였더라고요. 거기서 대표를 구성하자. 전남대학교, 조선대학교 두 군데밖에 없었어요. 종합대학이. 전남대학교에서 5명, 조선대에서 5명, 그리고 전문대에서 2명씩 이렇게 대표를 구성해가지고 도청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학생 수습대책위원회를 만들자 해가지고 그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전남대학교에 이제 송기숙 교수, 명동훈 교수가 지도교수로 참여하고 그 수습대책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5월 22일부터 학생들이 도청 안에서 주도하게 된 겁니다. 그때 이제 조선대 대표로는 저하고 양원식이라고 있었어요. 조선대 정예과 4학년에 양원식 또 공대의 허규정 나중에 허규정 씨는 부위원장이었죠. 제가 위원장 할 때 그 허규정 씨랑 참여해가지고 전남대학교하고 동수로 학생 수습대책위원회를 구성을 해가지고 사실 마지막까지 갔었는데 사실은 저는 처음에는 부위원장이었습니다. 장례 담당도 했고 그러다가 위원장이었던 전남대 선생님 김창길 씨하고 제가 생각이 좀 달랐어요. 뭐였냐 김창길 씨는 그때 당시에 계엄사를 왔다 갔다 하면서 그때 협상을 했어요. 협상을 하면서 계엄사의 입장을 충분히 알았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때 장례위원장까지 맡아서 하면서 유족들을 주로 만나다 보니까 전방 울고 다녔어요. 유족들 붙들고. 그래서 분위기가 달랐어요. 그래서 김창길 씨는 상당히 그쪽에 계엄군들 쪽에 압박감을 느꼈고 저는 또 유족들을 많이 만나면서 그 울분을 느꼈고 그 입장이 좀 달랐어요. 제가 절대 무기 반납은 안 된다. 끝까지 투쟁해야 된다. 우리의 요구사항이 하나도 관철이 안 됐는데 어떻게 우리가 무기를 반납할 수 있어야 지금 무기를 반납하는 것은 광주 시민의 피를 팔아먹는 행위다. 그래가지고 끝까지 투쟁할 것을 결의하고 나중에 결국은 전남대생 김창길 위원장하고 결별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은 온건파로 분류되고 저는 이제 강경파가 됐어요. 그런데 온건파들은 결국은 다 나갔어요. 도청 안에서. 강경파들만 남아가지고 그때 당시에 윤상원 씨 대변인 돌아가신 분이죠. 윤상원 씨하고 저하고 이제 대화를 많이 했었는데 저도 윤상원 씨는 거기서 처음 봤어요. 도청에서. 제가 이제 제일 강경한 입장이라 저한테 상당히 의도적으로 접근을 했던 것 같아요. 윤상원 씨가. 그래 둘이 대화를 많이 해가지고 도저히 우리들 힘만으로는 내가 안 된다. 그래서 어떤 뭐 제야의 학생들이든
또 뭐 제 어른들 있으면 같이 참여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걸 제안을 하니까 YWC에서 과거의 재야 학생들하고 학생들 이런 사람들 모집해가지고 도청 안으로 들어오도록 제가 한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정상용, 윤상원, 윤광호 이런 사람들하고 또 우리 도청에 남은 강경파 조선대생인 허규정하고 나하고 투기가 참여하고 그래가지고 그동안에는 학생수습대책위원회에 있는데 그때는 투쟁위원회로 지도부가 전원합니다. 장기 투쟁에 들어가자. 그래가지고 투쟁위원회를 다시 결성을 했는데 그때 이제 제가 총위원장이 되고 그 다음에 허규정 씨가 내무부위원장 그리고 정상용 씨가 외무부위원장 그리고 김영철 씨가 기획부장 정혜직 씨가 민원부장 그리고 윤상호 씨가 대변인 이렇게 해서 상황실장을 박남성 보고부장은 이제 구성주 이런 홍보부장 박효선 이렇게 해서 새로운 지도부를 만들어 가지고 마지막에 투쟁을 했는데 그때 5월 26일날 저녁에 병군들이 통보가 왔어요. 최후 통첩이 5월 26일날 저녁에 만약에 도청을 비워주지 않으면 작전을 개시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당하기가 어려웠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병문 교수가 전남대 교수가 계속 우리들 옆에 계시면서 조언도 해주고 도와주시는데 그분한테 내가 그랬어요. 우리들만 갖고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됩니다. 좋은 어르신들이 좀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했더니 조비오 신부님을 소개를 해주셔서 조비오 신부한테 내가 그랬어요. 어른들이 참여해 주십시오. 학생들만 갖고는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도와주겠다고 하셔가지고 남동성당에서 김성중 신부, 조비오 신부, 홍남순 변호사, 조아라 YWC 회장, 이예신 총무, 장두석 선생 이런 사람들 제야 어른들이 모여가지고 도청 안에 들어왔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같이 그야말로 제야 어르신들하고 우리 강경파들하고 같이 장기 투쟁을 목표로 하고 그날 이제 다시 시작한 겁니다. 근데 개헌군들이 그날 강경파들이 도청을 장악했다는 것들이 언론에 나갔어요. 방송에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상당히 서두른 것 같아요. 그쪽에서 진압을. 그래서 5월 26일 날 진압한다고 해서 그때 어른들이 항의하러 갑니다. 상무대 계엄사 집으로. 그게 요즘에 이야기한 죽음의 행진이라는 겁니다. 그게 죽음의 행진이라고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정리됐어요. 그 어른들이 가가지고 항의를 했는데 오늘 저녁 자정까지 도청을 비워주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작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해가지고 조아라 YWC 회장님이 들어오셔가지고 울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그러더라고요. 도청하기 난리가 났죠. 그래서 젊은 학생들, 고등학생들, 중학생들 많이 있었어요. 그 여자 이런 분들은 다 돌아가고 있어요. 한 500명 정도 있었는데 한 200명만 남았습니다. 한 200명 정도 남아가지고 그때 당시에 계엄군들, 진압군들은 크게 6개 부대가 참여했어요. 그게 30수여단, 70수여단, 11공수여단, 보병 24단, 여기 광주 향토사단 31사단, 여기 전투교육사단. 이 크게 6개 부대가 진압군 부대로 왔는데 숫자는 한 2만 명이 참여했어요. 그게 충정작전이라고. 그럼 우리는 도청 안에서 그 사람 한 200명 정도가 남았었어요. 평상시에는 한 500명 정도가 있었는데 그때 여자들, 어린 학생들 돌려보내고 200명이 남아가지고 대부분들이 그저 훈련용으로 쓴 카빈 소총 그리고 M1 이걸 많이 갖다가 도청에다가 그때 지하실에다가 쌓아놓고 있었거든요. 그거 한 자루씩 지고 200명이서 2만 명하고 싸운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우리가 그랬거든요. 더 많은 희생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무기를 반납하고 애국가를 부르고 순교를 하자. 온건파도 주장이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내가 제일 강경파 입장이었어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 요구사항이 하나도 관철이 안 됐는데 어떻게 우리가 무기를 반납해야. 그래가지고 제가 끝까지 반대했습니다. 그랬는데 그때 무기를 반납하고 손들고 나왔으면 5.18의 역사는 투항의 역사입니다. 투항의 역사인데 그때 우리가 끝까지 투쟁하자. 우리 요구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그래가지고 200명이 나와서 싸웠는데 그 자리에서 16명이 적사했어요. 마지막 날 16명이 죽었는데 우리가 무기 반납했으면 16명이 안 죽었을 거예요. 그 16명의 죽음이 5.18 광주 항쟁이 역사적으로 불의에 투항하지 않고 끝까지 싸운 투쟁의 역사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나는 5.18의 역사 중에서 가장 소중하고 가장 가치 있는 게 마지막에 5월 27일 날 도청 항쟁이라고 저는 항상 어디 가서든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